예, 어서오세요. 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현충일이라서 하루 쉬죠.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지수는 잘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삼성전자 급등에 힘입어서 1%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좀 올랐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월요일날 얘기 나왔던 게 그 동해 석유가스전인데 이쪽에가 지금 이쪽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가 재밌게 도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가지고 또 여기 상한가를 간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뭐 특이한 거는 이제 고려시멘트 이런 게 석유 가스전 수혜주로 상한가를 갔고요. 삼표시멘트 같은 다른 시멘트주들도 급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순환매 어떻게 돌고 있는지 예,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또 휴일이고요. 또 목요일날,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휴일인데다가 금요일날 하루 더 쓰면, 그죠? 네. 그 뭐예요? 뭐, 연휴를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좀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보시면, 자, 보시죠. 일단 이제 오늘 지수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미국 쪽은 미국 얘기는 요거 해드려야 되겠다. 어제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얘기해 드렸죠, 그죠? 어제 미국 증시가 여기 보시면 지수는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미 틀었습니다. 네.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나 이제 유튜브 나와서 이제 뭐 떠드는 사람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조금씩 올랐고요. 오른 이유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9월에 그죠?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얼마로 보느냐. 지금 어제 제가 한 60%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죠? 네. 근데 지금 그게 또 올라가지고 몇 퍼센트? 네. 패드워치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와요. 4월 달만 해도 뭐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들 막 떠들었잖아요. 특히 유튜브에서.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에 FOMC가 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가능성 65%. 일주일 전에는 45%였는데 이게 이만큼 20%나 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새에 많이 오른 거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근데 개미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도 못 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슬슬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왜 그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는 복잡하게 뭐 뉴스 많이 볼 필요 없고 이거 보시라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본인이 원하시면 뭐 2년물이나 뭐 5년물이나 20년물을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물 체크하시면 되죠. 어제 제가 얘기해 드릴 때 2% 넘게 급락했다 그랬죠. 근데 하루 지나니까 1.8% 추가 급락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아주 크게 쭉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국제유가 조금만 올라가도 뭐 인플레이션 뭐 안 잡히는 거 아니냐, 호들갑을 참 많이 떨었죠, 언론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국제유가가 빠르게 급락하고 있죠. 그럼 뭐겠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마 9월쯤에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현재 이 분위기로 가면은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2, 3개월 전부터 증시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폭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머징 증시가 폭등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9월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3개월 전이면 지금 6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식을 사놨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치들이 없으세요. 요즘에 그래도 다행인 게 눈치 빠른 개인들이 우리 방에 또 새로 막 들어오세요. 신규원들도 들어오시고 좀 쉬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눈치 없이 거꾸로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어서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오늘 이제 지수가 잘 올라온 데는 삼성전자가 이제 일조를 했겠죠, 그죠?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5,900억을 순매수를 했죠, 그죠? 뭐를 많이 샀을까요? 당연히 전기전자를 많이 샀겠죠. 오늘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 4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고, 그러면 뭘 샀냐면,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거는 뭐다?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샀죠. 2위인, 그죠? 아, 잠깐만. 수량으로 보지 말고. 오늘 거 맞죠? 네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금액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삼성전자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그 밑에 뭐 다른 건 조금씩 있고, 그죠? 제일 많이 판 거 에코프로버티. 이게 이제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외국인이 다 던지더군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 뭐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겠죠, 그죠? 그거 관련된 걸 좀 팔았고, 현대 일렉트로도 꽤 팔았고요. 그 다음에 고퍼스 있죠, 고퍼스. 고퍼스도 오늘 외국인이 꽤 팔았어요. 고퍼스가 뭐예요? 지수가 급락할 때 돈 버는 건데 외국인이 그걸 팔았다. 그건 뭐겠어요? 지수를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지수가 올라오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오늘은 중소형주 지수는 별로 오른 게 없고요. 대형주 위주로 갔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종별, 그 다음에 테마별로 순환매가 도는데, 자, 이걸 보시면 나 아직 안 그래도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AI 뭐 데이터 센터 전기를 많이 써서 앞으로 전력 설비가 뭐 많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AI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죠? 네. 전력 설비주들 많이 갖고 거기에 대장이 현대 일렉트릭이었죠. 1월부터 슬슬 올라오다가 4월달에 거리를 솟구치면서 올라왔고, 저는 여기서부터 그 얘기를 했었죠. 요즘부터 이거 과열됐다, 그죠? 4월달에, 그죠? 과열돼서 이제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주가 과열이 되니까 당연히 중소형주들이 이제 후발주에도 움직였고, 중소형주들은 4월 말에서 5월 달쯤에 거의 고점들을 찍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종목들이 최근에 막 더 갈 것처럼 막 그러고는 있는데, 오늘 7%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죠, 그죠? 오늘은 LS 일렉트릭도 21선을 깨면서 8% 급락을 했고요. 효성중공업도 5% 급락을 했고, 이건 대형주들이라서, 즉 대형주니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 전기 전선주들,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계속해서 떨어지죠. 이거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아니지, 엊그제죠.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좀 무너지는 차트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온전선,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져. 이것도 뭐냐면 대한전선 그때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차트예요. 무너지는 차트예요. 개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던지는 거라니까요. 고점이 74,000원인데 지금 47,000원에 끝났죠. 그 전고점 대비 27,000원 정도 떨어진 거니까 대충 계산해도 얼마예요? 30% 넘게, 한 35% 넘게 급락인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40%대 들어가겠죠, 그죠? 마이너스 한 40%까지 떨어지면 바닥이다 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고점 대비 40% 떨어지면 바닥이다 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개미들이 손절 물량이 나와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아유 이거 어때요, 그죠? 5월달에 구리 가격 급등한다고 이 종목들이 막 더 추가 급등 나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 물린 거예요. 5월달에 전기전선 이쪽에 물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세명전기 여기는 그냥 이런 차트가 참 그런 게 뭐냐면 상한가 하나 보여주고 막 되게 많이 갈 것 같았는데 5월 13일 이후로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고 반등도 없어요. 고점이 7,700원, 지금 4,300원, 3,400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얼마예요? 한토막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40% 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입니다. 네. 이러고 있는.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라고, 그죠? 네. KBI 메탈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얘네들이 대부분 30%에서 40% 정도 손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 있는 거를 사시면 잠깐은 기분이 좋은데 저기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달콤한 케이크나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그죠? 막 그런 거 막 드시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단 거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기쁨도 잠시고 어떻게 돼요? 몸에 살찌고 염증 생기고 막 당뇨 올 수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해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은데 이런 데서 하면 순간적으로 기뻐요. 막 도파민이 막 그죠? 막 근데 순간적인 거, 순간적인 쾌락인 거죠.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구산업 구리 녹아내리죠?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대창 주르륵 상한가 나온 거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없어졌어. 급등한 거 없어졌다니까요. 서원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올라갈 때 하도 언론에서 구리 가격 폭등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산 거예요. 응? 근데 지금 구리 가격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구리 가격이 또 오르긴 할 건데, 그죠? 네.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죠. 응? 그때 제가 얘기 많이 해야죠. 저기 과열됐다고, 그죠? 조심하시라고. 응? 구리 가격이 지금 어떠냐면 이렇게 됐어요. 급락하고 있죠? 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깊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깊은 구덩이를 메꾸면 여기서 천년만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세게 떨어져요. 응? 세게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되냐면, 왜 낚시를 해보면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그 이제 물속에, 그 고기가 물속에서 있을 때는 물 밖으로 나오기 싫어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 낚시꾼들은 그걸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막 이리저리 막 바늘을 한번 털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고. 그 맛에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낚시꾼들은. 응?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맛 보려고. 근데 아무리 힘이 좋은 물고기도요, 물 밖으로 나오면 초반에 파닥파닥거리다가 여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몇 번 파닥파닥거리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풍덩 빠져있던 거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처음엔 파닥파닥거리다가 이게 숨이 죽는다고 이렇게 이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가 쉽죠, 그죠? 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아니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과열됐다고. 근데 가가지고 들어가서 몰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돈이 다른 데로 돈다는 얘기예요. 돈은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돈, 그죠? 네. 금융, 우리가 이제 금융 이러잖아요. 금융의 융자가 뭐예요? 융통한다. 융통이 뭔데요? 융통할 때 융자가 그 금융자잖아요. 그죠? 네. 그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걸 저렇게 올려놨으면 저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또 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갑작스레 월요일날 대통령 국정 발표할 때
동해 석유가스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크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이 어디로 왔어요? 다 일로 왔어요. 응?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석유가스전 테마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 텐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인 거죠. 앞에 전력 설비주들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래요. 근데 이게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석유가스전 테마주가 올라가니까 재밌죠. 수익도 많이 나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전에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테마주들은 피해를 좀 입는 거죠. 우리 가야 되는데 저거 뭐야? 이러면서. 이해가시죠? 네. 자, 일단 보시면 초반에 이제 상한가 치면서 간 종목들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뭐부터 갔냐면 그 흥구석유 이런 거. 이거 상한가 갔죠? 월요일 날부터 갔으니까 기사 나오자마자 상한가 나간 거 흥구석유, 그 다음에 이현상 나온 거는 한국석유, 이현상은 한국석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첫날 상한가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도 급등했죠. 대성에너지 첫날 상한가, 둘째 날은 급등, 그죠? 네. 오늘은 쉬었고, 이런 식으로 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대성에너지나 이런 걸 보면 거래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보다 거래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한국석유 급등을 했는데 거래가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역대 최대급은 아니에요. 이 정도 나왔어. 그렇죠? 중앙에너비스 우리 단톡방에서 수익 내가 수익 한 70% 났죠 이거? 지난주 추천 나가서. 근데 최대 거래량에 비해서 그냥 이 정도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오늘 그 3연상 관계 있어. 3연상. 이게 뭐냐면 이제 동양철관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러시아 가스관 테마주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테마니까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급등한 게 동양철관인데 오늘 보시면 3연상이 나옵니다. 3연상. 이거하고 어제까지 2연상 관계 화성밸브. 요거거든요. 오늘은 상한가 못 갔어요. 상한가 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동양철관이 3연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얘가 못 간다? 못 간다면 얘 말고 누가 갈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양철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상한가 3개 나왔는데 들어가도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KTX가 시속 얼마죠? KTX가 막 달리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좀 올라타도 될까요? 그걸 어떻게 타요 그거를? KTX가 막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타냐고. 자살행위 아닙니까? 네. 그죠? 이거 어떻게 올라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네. 오늘 샀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오늘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상따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더 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상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거예요. 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죠? 21년도에 이렇게 대량 거래 터졌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둘째 날 보세요. 점상한가 갔고요. 점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없겠죠. 전날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오늘 말이잖아요.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 터진 거래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2연상 갈 때까지는 거래량이 요겁니다. 여기 있어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거래가 너무 많아요 오늘. 너무 많다니까 이거.
상장 주식수가 되게 많아요. 10 얼마야 이게? 1억 1,800만 주거든요. 총 상장 주식수가 1억 1,800만 주. 근데 오늘 거래된 게 1억 4,600만 주. 상장 주식수보다 더 많이 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느냐? 없어요. 1980년 이후부터 자료 조회가 되거든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도 추가 급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나올 수 있어요. 상한가 3개나 나왔는데. 근데 과연 또 상한가를 갈 수 있을 것이냐. 상한가를 가려면 21년도 주식시장이 이제 미 연준의 미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물리기 전에 그때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한 번에 단숨에 제낄 수 있느냐 이거죠. 글쎄요. 올해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 오늘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언제 들어갔냐면 2시 한 반 정도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출렁출렁 이랬어요. 그 여기에서 세력이 이 주식을 사줬을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이래저래 돈 세탁하듯이 그래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 사놓고서 아 선생님 동양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진짜 네. 옆에 있으면은 진짜 확 꼬집어드리고 싶어. 진짜 정신 차리시라고. 근데 동양철학원이 갈 때 따라간 게 누구죠? 화성밸브. 화성밸브도 옛날에 그 대북주 가스관으로 많이 간 거거든요. 화성밸브. 근데 화성밸브도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못 갔어요. 어제까지 2연상이었거든요. 동양철관이랑 같이 가던 건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9%까지 푹 담갔다가 확 올라갔다고. 28%까지는 갔는데 상한가 못 가고 14%에 끝났어요. 근데 얘도 문제가 뭐냐면 어제까지는 거래량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러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거래가 많지가 않죠? 뭐 이렇게 터졌을 때도 있었는데 이 정도니까 그렇죠? 이 정도쯤이야, 그죠? 네. 근데 오늘 거래량 보실래요? 이런 게 터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있는가? 없어요. 여태까지 제일 많이 터진 거래가 이만큼이었다. 예, 어서오세요. 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쓸데없는 논쟁이 뭐냐? 더 가냐, 못 가냐?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과열된 것 같은데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감하시나요? 네. 아까 그래서 저기 정선주들을 먼저 보여드린 거. 저거 과열됐다. 과열됐다는 얘기는 오늘이 꼭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만간 꼭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죠? 정확하게 오늘 얼마가 꼭지입니다. 그걸 맞추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도 좀 들으시죠? 전문가들 방송 들으실 때 그 돌파리 전문가 내가 골라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돌파리 전문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돌파리 골라내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돌파리요. 아, 여기가 오늘이 꼭지라, 여기 얼마가 다 꼭지라. 무당을 해야죠. 무당을. 그게 돌파리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는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건 들으시면 큰일 나. 주식도 잘못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셨죠? 그건 돌파리예요. 너무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도 들으면 안 되지만 진짜 뭐 여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막 탁탁탁 이런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돌파리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과열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저도 전문가 생활 참 15년 이상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래가 터지는 거 보면서
저도 놀랬어요. 뭐지 이거? 근데 이미 봤잖아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데 이게 기술이 뭐냐면요,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파는 게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더 간다라고 막 이제 설레발을 치는 거고요. 진짜 고수는 대량 거래가 터진 걸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 터지겠네? 아침 9시 시작하기 전부터 이걸 대량 거래 터진다,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그 부류에 들어가요. 얘 오늘 터지겠네, 대량 거래 터지겠다, 딱 온다니까 느낌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응? 한국가스공사를 대량 거래 터진 걸 보급한 게 아니라 터지겠네 이러다 아침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확 던져버렸다니까. 터지겠네 이러면서 실제 터졌잖아요.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는데 거래 터지고 나니까 쉬죠. 확 꺾어놓고. 그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양철관하고 어디에서? 화성밸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래 가스관 테마가 있었다. 그때 대장들이었거든요. 이게 더 있어요. 맥스틸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거의 뭐 신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휴스틸 어제 오늘 들었다 놨다 세게 했거든요. 근데 얘도 잘 보시면 거래가, 이거 상한가도 못 나왔어요. 이거. 상한가도 못 나오고 그냥 못난 놈이에요, 상대적으로. 회사는 괜찮아요. PBR이 0.200개 안 돼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 거래가 오늘 이만큼 터졌는데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그쵸? 상장하고 나서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 봐봐, 잠깐만, 여기 가스관에서 돈이 딴 데로 가려고 하나? 왜냐면 동양철관이 상한가 3개나 나왔으니까. 그 돈이 이제, 여러분들 연속 상한가가 3개짜리도 보기 힘든데 4개짜리는 더 보기 힘들겠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가스가 생산이 되면 그거를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래서 당연히 가스관 주가 가는 거죠. 강관. 응? 그죠? 스틸 파이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포스코 스틸리온, 그 다음에 뭐 TCC 스틸, 뭐 신스틸 다 오늘 움직였다고요. 대동 스틸, UST, 하이스틸 이런 것들도. 그죠? 네. 거래가 적당히 터진 것도 있고, 근데 유난히 많이 터진 것들이 뭐냐 있단 말이죠.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었던 게, 고려시멘트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그 맨날 부동산 뭐 망한다, PF 뭐 부실 어쩌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건설주만 힘든 게 아니라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도 많이, 건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시멘트입니다. 페인트는 좀 올라갔고, 근데 시멘트 중 관련주 중에 우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고려시멘트인데, 저희만 보여준 건가요? 이게 아까 뜬금없이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개미들은 안 돼, 안 올라갈 거야, 금리는 안 할 거야, 주식시장 망했어, 누가 한국 주식을 해? 이러고 있는데, 세력들은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올려야 된다. 야, 뭘로 올릴까?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돈을 잃을 생각만 하는 거고, 세력은 계속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거든요. 대통령이 쏘아올린 뭐 테마주 동해유전, 오늘의 픽은 강관, 시멘트주. 아까 강관이 뭐예요? 동양철관 그런 거. 네. 시멘트주가 왜 갔을까요? 시멘트가 왜 갔을까? 이게 뭐 케이싱과 시멘팅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요. 요거만 읽어드릴게요. 탐사 이제 시추를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탐사 시추는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대형 굴삭 장비를 이용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작업을 말한다. 시추 작업 시 시추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에 강관을 설치하는 케이싱, 그죠? 네. 그 다음에 시멘트로 암석과 파이프를 붙여주는 시멘팅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관 시멘트 관련주로 수급이 몰린 모양새다. 그러니까 이미 강관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뚫을 때도 필요하고, 이거 이제 나중에 운송할 때도 필요하고. 근데 갑자기 시멘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까 고려시멘트가 날라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몰라. 어제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게 없었고요. 누가 손절했어요. 어제. 나 이 양반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오늘 한 소주 한 20병은 마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절을 해도 어제 하냐. 누가 어제 손절을 좀 했다니까, 개미가. 그래서 신저가를 만들어 놨어요. 52주 신저가를 만들어 찍어 놓고 본인은 나갔어요. 근데 재수없게 오늘 상한가가 그 사람 입장에서 재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 이분 오늘 한 소주 한 20병은 마셨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겠어요? 손절했는데 갑자기 시멘트가 동해유전 수혜주예요. 근데 하필이면 고려시멘트가 시멘트 중에 대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 덕분,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분 덕분에, 이분의 희생 덕분에 이게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아주 세게. 보통 이런 데서 누가 손절하냐면 물량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손절하거든요. 이 사람이 던지는 거 보고 불안하니까 누가 또 같이 던졌겠지. 이게 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보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래가 되게 많은 것 같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900만 주, 거의 1000만 주거든요. 되게 많은 것 같죠. 여기에 비하면 저기 아까 미 연준 의장이 미친듯이 금리 예상하기 전에 얘네가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왜 갔겠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 대규모 SOC 사업 엄청나게 할 거다. 그 기대감 때문에 거래까지 터져가지고 막 세력들도 매집해놓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하니까 미친듯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여파로. 완전 걸레를 만들어놨어. 지금도 저평가된 회사예요. PBR이 0.7이니까 저평가죠. 유보율 2700%, 망할 일이 없죠. 부채율 26%. 빚도 없어요. 신용도 없어. 상한가 갔는데 시가총액이 600억이에요. 날리기 쉬운 거죠. 이게 상한가였어요. 그리고 2등이 삼표시멘트.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17%로 끝났는데 여기도 보면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제 고려시멘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상대적으로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가 처음에 거래 나왔을 때 딱 요만큼만 나왔거든요. 앞에 비해서 요만큼. 그리고 추가 급등 나온 뒤에 특정 지점에서 거래가 터졌겠죠. 다시 동양철관 다시 볼까요? 동양철관 처음에 거래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러니까 앞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잖아요. 계속 순환매가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거, 거래 터진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이제 막 급등을 하는 거를 빨리 따라 붙든가 아니면 미리 선침을 해놓으시든가. 고려시멘트가 급등하길래 회원들한테 이거 오늘 매도 사인 안 나갔겠죠. 당연히 뭐 상한가 바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거 후발주자를 드렸죠. 후발주자. 문자반 회원들하고 라이브 회원들 아까 문자 받으셨죠, 그죠? 장중에 원래 장중에 종목 추천을 안 하는데 고려시멘트 가는 거 보고서 이제 고려시멘트 후발주자를 내가 추천을 바로 했거든요. 시멘트가 급등하고 나서 시멘트가 이제 단고 좀 찍잖아요. 그럼 그 뒤에 바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추천 나가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우리 회원들 또 거기다가 막 비중 실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만 사셔야지 잘 가는 거지, 그죠? 바로 뒤에 가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를 좀 채시려나 모르겠는데 종목이 뭔지 아는 사람은 웃거든요. 아, 그렇구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몰라요. 군대도 어디 편한 데 있는 사람은 모르고 맨날 그냥 끌려다니면서 작업 많이 한 사람. 네. 군대 가면 일 많이 시키거든요. 네. 작업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시멘트랑 좀 친하게 지내신 분들은. 그런 거 살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순환매가 계속 이제 돌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단기 좋아하시면 단기로 수익을 내셔도 되고 스윙 좋아하시면 스윙으로도 수익을 내셔도 돼요. 다만 우리 방에서 오늘 답한 게 모나리자 오늘 싹 팔았거든요. 모나리자를 팔았는데 이게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회사를 모나리자라는 회사를 인도네시아 제지 회사에 4천억에 판대요.
어제 밤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만 보유 종목인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마저 올라가서 상한가 갔다.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9시 시작하자마자 다 팔아버렸어요.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판 게 고점 매도한 거예요. 아침에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9시에 바로 문자 나왔거든요. 팔으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8시 58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이거 오늘 제가 팔란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시작은 이제 10%에서 시작해서 16%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8%로 끝났어요. 없어졌죠? 그죠? 네. 주식을 혼자 하려고 계속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회원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모나리자 분명히 들고 계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못 팔았으면 다 끌려 내려오셨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고점은 6,000원 근처였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저점은 4,000원 근처잖아요. 가격 차이가 무려 2,000원이나 나요.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급등도 잘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죠. 근데 매도 사인을 못 받으면 고생들 많이 하신다니까.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본인 스스로 다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죠. 잘 안 되시는 거 알잖아요. 쉬고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신규 회원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니까. 지금은 겁내실 때가 아니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65%. 9월달에 금리 인하 65%. 오늘 보니까 뭐 우리나라 7, 8월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흘러나오대요. 그죠? 분위기를 잡던데,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안 하시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고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거꾸로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할 때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다행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신규들도 들어오고 시도분들도 들어오는데 이왕에 들어오실 거 빨리 들어오시라고. 매도 사인 아침에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무려 2,000원 차이 나는데 2,000원. 맞죠, 그죠? 네. 들어오셔서 돈을 아끼세요. 들어오시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잘 팔고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라도 이제 내일 하루 쉬고 이제 금요일 날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더 많은 종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6월 달에 기대가 많이 돼요. 지수가 다시 적어 보시죠. 코스피 중형주 지수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횡보예요. 근데 테마주가 잘 간다니까. 코스피 소형주 있죠. 소형주 차트 보시면 여기도 지금 횡보하거든요. 못 가요. 근데 테마주 잘 가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지수는 못 올라가는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최근에.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뭐 어딘가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 갑자기 막 중소형주에서 막 거래가 이상하게 터진다고. 그러니까 거래가 확확 늘어나죠. 맞죠? 시장 지수는 안 가지만 테마주 쪽은, 개별주 쪽은 시세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나중에 본격적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들어오시면 늦는다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매직 같이 하시고 수익을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여기 그 테마주 수남에 도는 거 계속 얘기해드릴 테니까 저녁 먹어서 계속 들어오세요. 네. 저희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방송을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 하루 공휴일인데 아무튼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저는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